제 기준에서 여러분, 빵도 먹을 수 있고 떡도 먹을 수 있으면 저는 이 다이어트는 그냥 평생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3년 가까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 오늘은 제가 30kg을 감량을 하고 3년간 유지를 하면서 실제로 제가 배고플 때 먹었던 간식을 12가지 정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다이어트 간식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먹으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바게트 빵이라든지 백설기 떡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날에는 되게 좋은 다이어트 간식이 될 수 있는데 어떤 날에는 다이어트를 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간식이 오늘 내 식단에 맞는 좋은 다이어트 간식인지 아닌지를 구분짓는 하이브리드 다이어트의 핵심 원리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빠르게 상황에 맞는 먹으면 좋은 간식 6가지씩을 바로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영상을 보시다가 제가 갑자기 간식 소개해 준다고 해놓고 딴 얘기 한다고 나가시면 안 돼요. 조금 힘드셔도 제가 앞에 설명하는 한 5분 정도 설명하는 부분을 들으셔야지 여러분 간식을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는지를 훨씬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바로 하이브리드 다이어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이브리드는 어떤 의미예요? 기름도 쓰고 전기도 쓰는 자동차를 얘기할 때 우리가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 우리 몸은 탄수화물도 에너지원으로 쓰고 지방도 에너지원으로 쓰게 설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어서도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고 지방을 먹어서도 움직일 수가 있는데, 현대 우리 사회에서는 탄수화물을 쉬지 않고 먹기 때문에 사실은 몸에서 지방을 연소하는 메커니즘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많이들 얘기하는 살 빠지는 체질, 살 안 찌는 체질, 지방을 태우는 방법, 지방을 연소하는 몸, 이런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다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우리 몸에 이 지방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방을 쓸 수 있는, 지방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 하이브리드 다이어트는 이 단백질을 기둥으로 해서 여러분 지방을 먹을래 탄수를 먹을래를 나누는 거를 하이브리드 다이어트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을 가운데 두고 지방을 먹는 날과 탄수화물을 먹는 날을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현대사회에서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다 같이 먹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우리 몸이 받아들이기에는 탄수화물이 더 쓰기 쉬운 에너지 원료이기 때문에 이 세 개가 동시에 들어오면은 탄수화물만 써요. 거의 탄수화물만 쓰고 남는 지방은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살이 쉽게 찌고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지어서 단백질은 기둥으로 두고 내가 오늘 단백질과 지방을 먹을 건지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먹을 건지를 정해두고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이브리드 다이어트예요, 간단하게. 자, 그러면 지금 요까지만 듣고도 이해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 조건만 지키면은 하이브리드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한 가지 조건은 탄수화물과 지방을 하루에 함께 먹지 마라. 이게 거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여러분, 탄수화물 더하기 지방이 몸에 들어가면 어떤 역할을 하냐? 어떤 기전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우리를 살찌게 하냐? 여러분, 탄수화물은 몸에서 하는 역할이 저장 신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탄수화물 중에서도 당이랑 정제탄수겠죠. 최대한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최대한 쉽게 이것만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이 음식을 참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 이해를 좀 해볼게요. 탄수화물이 몸에 들어가면 혈당이 올라가고 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인슐린이 몸에서 분비가 되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냐? 체지방이 분해되고 있던 거를 스탑을 시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에서는 받아들이기를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우리 이제 에너지원이 충분하네. 그러니까 우리 남는 애들은 저장하자. 지금 우리 탄수화물 너무 많이 들어와서 에너지가 몸에 넘치니까, 혈액에 에너지 넘치니까 남는 애들은 저장해야 돼. 지방이 같이 들어오면은 저장부터 일단 해. 우리 지금 쓸만한 에너지가 있어. 하면서 몸을 지방 저장 모드로 바꿔버려요. 자, 그런 상태에서 지방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지방은 뭐예요? 저장 물질이에요. 저장 물질. 그러면은 탄수화물이 들어가서 우리 몸에 이제 에너지원 많네. 자, 이제 지금부터 추가로 들어오는 애들은 저장해. 세포의 문을 열어. 저장하도록 열어. 했는데 지방이 옆에 있으면 지방은 그냥 그대로 저장해요.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은 이 탄수화물이 들어가서 저장 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지방이 100이 들어갔다.
100이 들어갔다고 치면은 체지방으로 전환되는 효율이 90% 이상이에요. 그냥 내가 100g 먹으면 90g은 저장이 돼요. 체지방으로. 그만큼 아주 효율이 좋게 저장이 됩니다. 탄수화물과 지방을 함께 먹으면. 그래서 이거를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러면 원장님 이거 탄수화물만 먹어도 살이 찌지 않나요? 지방만 먹어도 살이 찌지 않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데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탄수화물은 지방 저장 신호예요. 몸을 저장 모드로 바꾸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체지방을 막 태우고 있다가 당이랑 정제탄수를 먹으면은 태우고 있던 체지방은 이제 스톱을 시켜요. 태우던 체지방은 스톱을 시키는데, 그때 내가 추가로 먹는 지방이 없으면 지방을 따로 저장할 수는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저장 모드를 켰는데 저장할 물질이 없으면은 저장이 돼봤자 한계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탄수화물도 많이 먹으면 얘가 지방으로 전환이 되기도 하는데, 이 효율이 아까 지방이 100이 들어갔으면 90% 정도가 저장이 될 수 있다.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탄수화물을 아무리 먹어도 지방으로 저장되는 효율이 10% 정도밖에 안 돼요. 아예 이게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만 먹었을 때는 우리가 체지방이 같이 먹을 때에 비해서 훨씬 적게 올라가고, 극단적으로 많이 먹지 않을 때는 사실 체지방 증가는 크게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지방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방을 우리가 많이 먹었는데 탄수화물을 안 먹고 지방만 많이 먹으면 저장 신호가 켜져 있지 않은 저장 모드가 아닌 상태에서 지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살이 많이 찌지 않아요. 그게 바로 저탄고지라는 식단의 원리인 거고, 자, 지금까지 얘기가 좀 어려웠죠? 얘기가 좀 어려웠는데 여러분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탄수랑 지방만 내가 절대 같이 먹지 않겠다, 이것만 여러분 기억을 해도 여러분 되니까 이까지만 기억하시고, 하이브리드 다이어트는 여러분 지방데이와 탄수데이로 나눠서 우리가 나는 오늘 단백질과 지방만 먹겠다, 혹은 나는 오늘 단백질과 탄수화물만 먹겠다, 이렇게 두 갈래 식단으로 상황에 맞게 운용하면서 살을 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원래 메인 주제가 간식이었죠. 간식, 어떤 간식 먹어도 되냐. 그럼 여러분 보셔서 알지만 제가 지방데이와 탄수데이로 나눠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지방데이 때 먹을 수 있는 간식과 탄수데이 때 먹을 수 있는 간식이 아예 다르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탄수데이 때 먹을 수 있는 간식부터 6가지 먼저 추천을 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바게트, 치아바타, 통밀빵 더하기 잼이랑 꿀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들 눈치채셨을 텐데 요런 빵들이 기름기가 없는 빵이에요. 카스테라나 이런 부드러운 빵들은 지방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요런 좀 담백하고 단단한 빵들은 지방질이 거의 없이 탄수화물이에요. 요런 애들을 여러분 잼이나 꿀 같이 드시면 괜찮아요. 대신 뭐가 안 되냐? 버터는 안 돼요. 자, 여러분 요런 빵에다가 잼 발라 먹는 거 좋아하시죠? 꿀 찍어 먹는 거 좋아하시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요런 간식들을 탄수데이 때는 드셔도 괜찮아요. 탄수데이 때는 요런 걸 간식으로 드셔도 괜찮고, 두 번째 여러분 떡입니다. 백설기, 뭐 찰떡, 영양찰떡, 뭐 찹쌀떡. 떡에는 기름이 거의 안 들어가요. 뭐 송편 겉에 좀 뭐 참기름 바르는 정도 말고는 기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떡류는 여러분 드셔도 괜찮아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드셔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떡을 먹어도 혈당이 안 오르고 떡을 먹어도 당뇨에 좋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이브리드 다이어트에서 특히 탄수데이 때 떡을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실제로 제가 탄수데이 때 먹는 것들만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할 거예요. 제 기준에서 여러분 빵도 먹을 수 있고 떡도 먹을 수 있으면 저는 이 다이어트는 그냥 평생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3년 가까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 제가 다이어트를 진행하면서 먹고 싶은 걸 억지로 참는다든지 식욕이 터져서 너무 힘들다든지 이런 게 없는 이유가 이런 탄수데이 때 이런 간식을 먹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과일 건조칩, 말린 과일. 자, 요것도 우리 다이어트 할 때 먹으면 안 되는 걸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얘들도 탄수데이 때는 드셔도 됩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고구마, 감자, 옥수수, 밤 등. 그러니까 요런 뭔지 알죠? 구황작물, 그러니까 고소하고 달고 맛있는 전분이 많이 함유된 요런 애들은 여러분들 드셔도 돼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제가 적어놓은 거 보고 어떤 분들은 야 이게 뭐 그렇게 뭐 맛있는 음식도 아닌데 이렇게 뭐 먹을 수 있다고 자랑처럼 얘기하냐 할 수도 있는데,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은 얘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실 거예요. 얘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이어트에 힘이 되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거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 식단을 할 때 내가 평생 못하겠는 식단은 시작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드려요.
지속 가능한 식단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탄수데이 때 이런 걸 드시면서 지속 가능한 식단으로 이 살을 빼자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뻥튀기, 쌀과자, 뭐 튀기지 않은 스낵, 이런 스낵류들은 여러분들 드셔도 됩니다. 지금 쓰다 보면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다 이제 어떤 결인지 아실 거예요. 자,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얘랑 대비되는 거, 감자튀김, 최근에 많이 유행했던 두쫑쿠, 또 뭐 있죠? 버터떡, 뭐 추러스. 자, 요거는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얘들은 절대 안 됩니다. 얘들은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얘들은 다 뭐냐? 다 기름이 있어요. 다 지방을 가지고 있는 탄수화물이에요. 얘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얘들을 먹을 내 식욕을 그걸로 막자는 얘기예요. 잠깐 간단하게 얘기하고 하자면, 여러분, 우리 몸에는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이, 쉽게 얘기해서 탄수화물을 아무리 먹어도 지방을 먹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이고, 지방을 아무리 먹어도 탄수화물을 먹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인간이 설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탄고지를 하면서 지방을 많이 먹지만 탄수화물을 안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탄수화물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때 얘를 먹어주면 괜찮은데, 얘를 먹어주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게 그런 거고, 일단 오늘은 간식 얘기만 빠르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시리얼이랑 그래놀라. 이거를 어떻게 먹냐? 무지방 우유에 타서 드시면 돼요. 자, 시리얼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건데, 탄수데이 때 저는 시리얼을 거의 항상 먹어요. 무지방 우유, 지방이 없는 우유에 시리얼을 타서 먹으면은 너무 맛있고, 그렇게 되면 거의 탄수화물만 섭취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그래놀라 중에서도 견과류 없이, 견과류는 소량만 들어있거나 견과류가 없는, 지방질이 없는 그래놀라로 선택을 하셔서 무지방 우유에 타서 드시면 여러분 정말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탄수데이 때 제가 자주 먹는 간식,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간식을 쭉 써봤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매일 탄수데이로 정해놓고 일주일 중에 7일을 이렇게 드시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살이 쪄요. 그러면 찌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탄수데이와 지방데이로 나눈다고 얘기를 했고, 탄수데이를 며칠, 지방데이를 며칠, 뭐 이런 세세한 얘기들은 앞으로 제가 찍어 올리는, 업로드하는 영상에서 하이브리드 다이어트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설명을 드리는 영상들이 있을 테니까 그때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 오늘은 탄수데이 때 먹을 수 있는 간식들 이런 게 있다고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지방데이 때 먹을 수 있는 간식은 그럼 어떤 게 있냐? 제가 첫 번째로 꼽은 거는 치즈예요, 치즈. 왜냐면 이 치즈가 여러분 간식으로 간단하게 먹기에 굉장히 좋고, 생각보다 포만감이 크기 때문에 치즈를 첫 번째로 꼽았고, 제가 지금 요런 간식류들을 정리를 하면서 자꾸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아니 그러면 대체 탄수데이랑 지방데이를 어떻게 운용을 하냐? 제 다른 영상들을 못 보고 이 영상만 보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현재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비중을 설명드리면, 저는 일주일 중에 5일을 지방데이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일주일 중에 1일을 탄수데이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5일, 1일, 그리고 일주일 중에 하루는 단식을 하기 때문에 현재 저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5일이 될지 4일이 될지 3일이 될지 요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해보면서 어떤 게 나한테 가장 맞나 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고, 일단은 간단하게 지방데이 5일, 탄수데이 1일 정도로 일주일 동안 실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얘기를 계속 들으실게요. 치즈, 이거 슬라이스 치즈 말고요 여러분, 이 자연 치즈가 있어요. 뭐 코스트코나 트레이더스에 파면은 치즈인데 벽돌, 그냥 말 그대로 벽돌 모양으로 되는 치즈를 팔아요. 그런 게 거의 이제 자연 치즈고, 뭐 99% 이상이 원유, 우유 잘라서 작은 막대 모양으로 잘라서 간식으로 싸가서 드시면 돼요. 치즈에는 탄수화물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는 여러분 견과류예요, 견과류. 근데 이 견과류는 약간 함정인 게, 뭐 아닌 분들도 많겠지만 견과류는 진짜 너무 많이 들어가요. 너무 많이 먹을 수 있어요. 특히 아몬드, 땅콩, 캐슈넛 이런 애들은 제 기준으로 앉은 자리에서 진짜 한 500g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견과류는 견과류 중에서 호두, 피칸, 마카다미아예요. 얘들은 탄수화물 함량이 가장 적고 지방의 종류도 되게 우수하기 때문에 요 세 가지를 여러분 드시면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양은 한 50g 정도입니다. 50g. 하루에 견과류를 요 세 가지 종류를 50g 정도 간식으로 드시는 거는 괜찮아요. 지방데이를 할 때는. 3번은 계란입니다. 삶은 계란이든 구운 계란이든 계란 후라이를 하든 계란 여러분들 마음껏 드셔도 돼요. 하루에 계란 2개만 먹어라, 계란은 콜레스테롤이 높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지만 콜레스테롤 측면에서는 그럴 수는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지방을 태우고 대사 유연성을 올리는 입장에서는 사실 계란은 많이 드셔도 괜찮아요. 자, 여러분, 네 번째는 방탄커피랑 단백질 쉐이크입니다. 단백질 쉐이크는 여러분 요즘 많이 드시니까 아실 거고, 방탄커피는 뭐냐면 커피에다가 그 코코넛 오일에서 추출한 MCT 오일 그리고 버터를 섞은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저탄고지 식단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드시는 건데, 제 기준에서도 지방데이 때는 아주 좋은 간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챙겨 드셔도 괜찮고요. 맛은 생긴 게 완전 라떼 같아요. 라떼랑 똑같은 색인데 드시면은 라떼보다는 밍밍한데 그래도 먹다 보면은 상당히 고소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지방데이 때는 하루에 한 잔, 두 잔 정도는 이렇게 먹고 있고, 이렇게 드셨을 때 내가 포만감도 많이 올라오고 지방을 연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방탄커피도 여러분 드시고요. 단백질 쉐이크도 간식으로 드시면 굉장히 좋아요. 물론 여러분 여기서 더 좋은 거는 소고기 구워 먹고 돼지고기 구워 먹고 뭐 수육 해 먹고 족발 먹고 하는 게 단백질 섭취에는 더 좋은데, 단백질 쉐이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이렇게 먹는 게 아주 간편하고 빠르게 단백질을 채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단백질 쉐이크도 추천을 합니다. 단 성분이 좋아야 되고 탄수화물이 많지 않은 애들로 골라야 돼요. 이 단백질 쉐이크를 여러분 사실은 제 기준에서 맞는 애를 고르기가 좀 힘들어서 지금 제작을 하고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거는 추후에 이제 완성이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소개는 드릴게요. 여튼 방탄커피, 단백질 쉐이크 둘 다 저는 추천을 드리는 간식입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 크림치즈예요. 자, 이게 크림치즈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그냥 빵에 발라 먹는 거고 뭔가 이제 잼 같은 뭔가 이제 소스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무슨 간식이야, 뭐 그렇겠지, 뭐 쌈장도 간식이야, 뭐 이러실 수가 있는데, 크림치즈 여러분 진짜 좋은 간식입니다. 이 크림치즈는 생각보다 여러분 탄수화물이랑 당이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호두 피칸 마카다미아를 먹을 때 얘랑 같이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카카오 닙스라는 거, 이거는 카카오 100%로 만든 되게 바삭바삭한 식감을 가진 아이인데 탄수화물도 없고 살도 안 쪄요. 그럼 이 바삭한 식감이 나는 애를 크림치즈 한 50g에서 100g 떠가지고 얘 조금 넣고 견과류 조금 넣고 몇 스푼 먹으면은 그렇게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기준으로 크림치즈를 사실 얘들 중에서 가장 좋아합니다. 뭐 이거를 500g씩 먹을 수는 없지만은 이제 별미로 먹는 편이고, 6번은 유명한 간식이죠. 요거트예요. 요거트 중에서 사실 그릭 요거트,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저는 이제 간식으로 먹는데, 얘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안 좋은데 라는 논란이 될 수 있는 음식인데, 이 요거트, 특히 그릭 요거트에 대해서는 아무도 안 좋은 음식이라고 얘기를 못 할 거예요. 그만큼 그릭 요거트는 좋은 음식이고, 한 가지 오히려 지금 저희가 하는 이 지방대에서는 제가 적은 이 간식류 중에서 얘가 탄수화물이 제일 많아요. 유당이 많고, 유당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성분표를 보면은 100g당 탄수화물이 많게는 한 10g, 적게는 한 5g 정도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진 말고 곁들여 먹는 친구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탄수데이 때 먹을 수 있는 간식 6종류와 지방데이 때 먹을 수 있는 간식 6종류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솔직히 제가 지금 여기 써놓은 것들 중에 나는 이거 정말 다 싫어하는데 이거 여기서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도 없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솔직히.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하이브리드 다이어트대로 요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진행을 하면은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참을 일이 정말 드물어요. 탄수데이 때는 요거 먹으면 돼요, 그냥. 그리고 지방데이 때는 이거 먹으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지방데이 5일 하는 날, 예를 들어서 월화수목금 지방데이다, 월화수목금 중에 내가 시리얼이 너무 먹고 싶고 뭐 고구마가 너무 먹고 싶고 이런 게 너무 먹고 싶다 하면은 그냥 토요일까지만 참으면 돼요. 근데 저처럼 지금 이렇게 지방데이, 탄수데이를 하이브리드로 운영하지 않고 저탄고지만 하겠다 하면은 저탄고지 한 달 동안 하다가 도저히 이거 먹고 싶어서 못 참겠다 하는 날 그렇게 터진 식욕이 폭발을 해서 하루에 안 끝나고 쭉 이어진다. 결국 참은 식욕은 눌러놓은 것은 터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살이 찌지 않는 간식을 먹으면서 좀 지혜롭게 그리고 좀 덜 고통받으면서 운영을 해보자. 내 식단을 운영을 해서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식단을 가지고 가자. 오늘은 간단하게 간식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지만 앞으로 하이브리드 식단의 어떤 원리, 개념,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시작할 때는 어떻게 지방데이를 며칠 해야 되고 탄수데이를 며칠 해야 되고 점점점 가면서 언제쯤 탄수데이를 추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니까 구독을 해 두시고 영상이 차근차근 올라올 때마다 시청을 해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유튜브가 처음이다 보니까 좀 많이 부족한 게 있어요. 말도 횡설수설하고. 사실 이 똑같은 주제로 영상을 한번 찍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지금 두 번째 찍은 영상인데도 전달력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점점 더 발전해가는 이종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전직 100kg 비만 한의사였던 현재는 체지방률 9%로 아주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의사 이종식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